예, 2-1번입니다. 제시문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고려하여. 그래서 가에서 정치 참여 목적을 찾아줘야 되겠죠. 의무투표제 도입을 제시문 나 그림 1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의무투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또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 나 그림 1을 근거로 비판적으로 논술하시오. 이 의무투표제가 제시문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나에서 조금 나와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비판의 근거가 나오고 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가의 정치 참여 목적을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를 살펴보시면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을 주요 정치 원리로 삼는다. 이러한 원리는 중앙정부 구성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주권에 근거하여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 자치에 근거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과 발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정치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한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립 이렇게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주권,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그죠? 권력분립은 여기 쓰고 있지 않네요. 아무튼 똑같은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주요 정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민주정치에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정치 참여, 드디어 정치 참여, 목적, 그죠? 참여,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주권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혀가 꼬이는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에 반영해서 그렇죠. 두 번째 넘어갑시다.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 정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한다. 정치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인다는 거죠.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많은 시민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게 되어 정치 체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실제로 참여를 하니까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잘 참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에 반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효능감, 그죠?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정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이 정치 참여의 목적.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고 의무투표제 도입. 자, 의무투표제는 뭐 우리가 용어가 의무투표제이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자, 오스트레일리아 제시문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연방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그래서 선거 참여를 다른 의무들처럼 의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이것이 의무투표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 것은 100년 전인 뭐 이렇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주고 첫 번째,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힘쓰기보다는 선거 공약에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의무투표를 시행한 거죠. 그래서 의무투표제는 이런 1번, 2번, 3번의 취지를 가지고 투표를 의무로 정한다라는 것이
정하는 것이 의무투표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의무투표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제로 왜곡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여 실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심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까 벌금 내기 싫어서 가서 아무 데나 1번 찍고 오든지 제 끝에 있는 번호 찍고 오든지 그런 식으로 대충 찍고 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투표율은 높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의미 없죠. 이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더군다나 비례대표제래요.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죠? 이거 설명하기 쉽지가 않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비례대표제와 함께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 여기 제시문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정부는 투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며 비례대표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모르는 학생들은 없긴 하겠죠. 없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예요. 그러니까 30%가 전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30%가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 국회의원의 30%는 환경 정책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30%가 아니라 10%만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은 10%만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표하는 그 비례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는 게 정확한 수치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된다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국회의원이 뽑혀야 한다. 라는 것이 비례대표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무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폐지를 했대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괜히 말만 버벅이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에서 의무투표제가 뭔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지는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판하는 논거가 두 개 나왔고 이제는 그림 1을 봅시다. 자, 투표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의무투표제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면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투표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건 의무투표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정치에 관심 없어도 의무투표제라도 해야지, 그죠? 해야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표제를 반대하는 논거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 출근 등으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투표 날에는 다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출근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내용은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진 않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심각하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제시문 가에 있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왜 투표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무투표제를 하든 말든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무투표제를 굳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그래서 의무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안 하는 건데 나를 억지로 투표장에 끌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의무투표제 해봐도 소용없다. 투표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근거를 써가지고 효능감이 없다. 그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효능감 외에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 참여의 목적, 이거 실현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쓰면 좋은데 이거는 해당 내용이 없긴 하네요. 효능감만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상 효능감만 내용이 있어서 설계가
조금 아쉬워요. 모두 다 이제 근거들이 모두 다 쓰일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 부작용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1번, 이거 2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효능감이 없다. 3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국민주권의 원리를 쓸 수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그죠? 쉽게 써지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답을 썼는지 확인해 볼까요? 답을 보시면 자, 제시문 이건 아닌가 보다. 예. 이건 일단 1번이고 2번 봅시다. 제시문 가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자, 의무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 너무 앞에 너무 생략이 심하다. 그죠? 비약이 심해요. 너무. 제시문 가에서 민주정치 참여의 의미, 목적,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정치 원리 세 가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하고, 그 다음에 효능감을 느낌으로 해서 정치 공동체,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뜬금없고. 그 다음에 의무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민주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의무투표제가 뭔지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취지가 있잖아요. 이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하나의 의무로 투표를 의무로 정했다라는 것이 의무투표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투표제는 낮은 투표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다 라는데 이런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을 쓰기가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죠? 이런 문장 쓰기 어렵고 다만 이게 제시문 나에서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권리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맞냐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부작용, 나머지 하나는 실제를 왜곡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쓰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림 1부터 나오네. 모르겠다 나도. 자, 그림 1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또는 마음에 드는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아니죠. 이거 외에도 투표하지 않는 이유가 큰 것들이 큼지막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투표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그림을 왜곡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뭐 10몇 %, 그죠? 나왔지 않습니까? 최고 많은 거는 관심이 없어서인데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이런 어떤 10몇 % 이상의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로 바뀌는 것이 없어서 마음엔 후보가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야지. 그림 자체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치를 보여주면서 중립적으로 해줘야지. 그림 자체가 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채 1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즉 정치 문화가 낮은 투표율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강제로 투표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너무 평가 추론이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어떤 뭐랄까 효능감이 없다는 거죠. 효능감에 근거해서 없다는 그 의견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무투표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투표율만 높이는 의무투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 투표 의향이 없는 사람도 투표소를 향하게 하여 묻지 마실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어도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의무투표제는 민의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가 아닌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글을 중언부언하면서 구구절절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써요? 앞에서 정치 참여의 의미를 제대로 안 쓰고 의무투표제가 뭔지 정확하게 안 쓰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비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근거를 쓸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쓰냐 이거죠. 별로 뭐라 그럴까 사소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 민주주의 원리에서는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권리로 투표를 강조한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와 같이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 정도 내용은 뭐 문제가 없겠죠. 둘째도 이렇게 간략하게 썼어야 되는데 셋째 이렇게 쓴 것처럼 너무 길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정치 참여의 원리 쓰면서 정치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써달라. 국민주권 실현하고, 그 다음에 효능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써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투표가 무엇인지 좀 써달라.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가지 논거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죠. 이 답안의 절반 정도만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1, 2, 3 해가지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대학 제시 답안이 출제자가 쓴 답안인가 의심이 드는 정도로 조금 아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는 여기까지 논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